예,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가까운 학교에 있습니다. 여기 금천구 바로 옆에 구로구 있죠? 예, 구로구에 신도림 고등학교라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 재직하고 있는 수학 선생님입니다. 예, 제 이름은 박천기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예. 진학 설명의 2차이고요. 예, 부제는 과목 선택 가이드입니다. 예, 그래서 과목 선택에 대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입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입시와 관련해서 이제 진학과 관련해서 과목 선택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그러한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학부모님 중에서 제가 전달받기로는 중학교의 학부모님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미리 말씀드릴 거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에 맞춰서 일단은 설명회가 진행이 될 거예요. 왜냐면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은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 세대이고요.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 세대에서 과목 선택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은 이미 나와 있지만은 이제 내년도 이제 고1 되는 예비 고1이죠. 중3 학생들은 고교학점제 세대잖아요.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 세대이고 이 학생들은 현재 지금 아직도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오늘 강의 도중에 서울대 핵심 권장 과목이라고 하는 PPT 슬라이드가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그것을 2022 개정교육과정, 그러니까 고교학점제 우리들의 이제 중3 학생들 이후부터 이제 고교학점제 세대 학생들로 어떻게 해석이 될지에 대한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학교 학부모님이나 학생들께서도 들어주시면은 방향성은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요 강의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목차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입시를 좀 약간 언급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좀 추려서 과목 선택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좀 약간 언급을 하는 방향성으로 입시를 약간 다룰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그래서 과목 선택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답은 없지만은 나름은 가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목차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8시 반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목소리 속도면은 괜찮으신가요? 예, 그러면은 이 정도 목소리 속도를 유지해서 조금 좀 빨리 끝내보는 걸로. 이렇게 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강의는 빨리 끝내는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제가 어떻게 강의를 준비했냐면은 두 갈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각 챕터별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먼저 얘기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입시를 설명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수학 선생님이라고 미리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약간 성격이 그래요. 그러니까 뒤에서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기 전에 하고 싶은 얘기를 먼저 서두에 던지는 스타일입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챕터 이제 대학 전형과 관련된 입시와 관련된 챕터는 제가 두 갈식으로 얘기를 드리는 이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서류 평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서류 평가. 그러니까 정식적으로는 이제 생활기록부, 학교 생활기록부 내에 다양한 요소들, 뭐 자율, 동아리, 진로, 봉사, 세특, 과목 선택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 등급과 성취도와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행동 발달 특성까지 생기부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대학 나름대로 평가를 하는 걸 우리는 서류 평가라고 하거든요. 두 가지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그 서류 평가를 전체 혹은 일부를 반영하는 전형에 여기 계시는 학부모님들과 학생분들은 고려를 하실 수밖에 없음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야만 서류 평가가 반영이 되는 내가 전형에 좀 관심이 있어야만 이 과목 선택의 중요도, 즉 과목 선택이 어떻게 대학에서 평가하는가가 주로 반영되는 전형이 서류 평가 전형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명분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그 방향성으로 약간 좀 서술을 입시 설명회를 좀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진학과 관련된 일을 배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아직까지도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활동한 지는 꽤 오래됐지만은 아직까지도 모르겠고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사람인데 제가 학교 현장에 가서 그러한 배움을 바탕으로 저희 학교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병행하라입니다. 그러니까 병행하라는 게 뭐냐면은 내신 관리도 해야겠죠.
그러니까는 과목 선택했으면은 그 과목 선택에 대해서 내신 관리도 해주고, 그리고 종합 전형 대비라고 많이들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학교 활동을 채우는 거예요. 학교 활동을 좀 더 방향성에 맞게 채우는 활동들. 그거와 더불어서 제발 수능 공부 좀 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아우를 수 있을 때 전략의 총알은 많아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어떤 학생이 내신에 대한 약간의 부침이 있는데 학교 활동이 뭔가 수렴이 되어 있고 대학 평가에 좀가 맞춰져 있어요. 근데 수능 공부도 집에 가서 자기 주도적으로 열심히 한 친구였어요. 그러면 내신이 약간 부침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학교 활동이 충분하기 때문에 종합 전형을 지원할 텐데 수능 최저가 있는 종합 전형을 전략으로 한번 넣어볼까라는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특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는, 그리고 이 병행이라고 하는 게 아이들의 하루 일과를 바꿔버려요. 그러니까는 학교에서 내신도 채우려면은 수업도 열심히 들어야겠죠. 세특 채우려면은 수업 열심히 듣고 선생님이 주는 여러 가지 수업 활동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자꾸 학교에서 주도적이죠. 벽보 보자마자 이 활동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손을 들게 되죠. 그러면서 집에 가면은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내가 공부한 걸 복습하기 위해서 수업 복습과 더불어서 남는 시간에 수능 공부, 좀 더 난이도 있는 문제도 공부해 봐야지. 보통 병행이라고 하는 스타일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보면 하루 일과가 알찹니다. 그래서 진학적으로 전략적으로 봐도 병행이 맞는데, 보통 제가 상담하는 학생들을 보면 병행을 하는 학생들의 하루 일과가 알찬 편이라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최근에 제가 상담할 때 너무나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 질문들은 어떤 걸로 수렴됐느냐? 병행이 아니라 뭔가 선택하게 해주세요를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상담할 때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저는 수시인가요, 정시인가요? 1학년 학생이.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1학년 학생인데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게, 자, 1학년에 3등급 때인 거예요. 그리고 모의고사가 수학 1등급 빼놓고는 나머지는 4,4,4,4예요. 갑자기 저한테 그거를 보여줍니다. 1학년이니까 당연 생활기록부 기록 내용은 없어요. 왜냐, 학기말에 기록하니까, 그죠? 저한테 얘기해 줍니다. 저 어느 대학 갈 수 있어요? 얘는 컨펌을 받고 싶은 느낌인 거예요. 제발 수시로 인서울이 안 될 것 같다고 얘기해 주세요. 나 정시 공부하게. 약간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는 상담을 해서 약간 좀 극단적인 전략을 쓰려고 하는 학생들의 상담 내용을 좀 최근에 많이 받게 되었거든요. 조금 좀 약간 그런 면에 있어서 최근에 좀 특이점이 많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하고 3년 동안 이 학생들에게 올바른 진학 상담과 학교 생활을 가이드해 줄까, 이러한 고민들을 최근에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슬라이드를 준비했거든요. 정시 한양대에서 실제 재수생 70명 합격하고 재학생은 30명밖에 합격 안 한 사례. 근데 그 30%의 30명이네. 죄송합니다. 재수생 70%, 재학생 30%. 근데 그 30% 중에 실제 일반고는 6.8% 정도인가? 예. 그런 자료들도 제가 준비를 하려다가 오히려 그게 정시 전형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올 것 같아서 삭제를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한쪽 전략으로만 갔을 때 이 전략들에 좀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슬라이드를 제가 좀 삭제를 하긴 했어요. 1시간 반 안에 끝내기도 하기 위한 필요성도 있긴 했고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의 전형, 이 네 가지의 전형에 대해서 일단 1학년, 2학년 그리고 중학교 학생들은 일단 병행하셔야 돼요. 같이 준비하셔야 돼요. 예, 그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도요, 6장 중에 6개를 싹 다 교과 쓰겠습니다. 혹은 6개를 전부 다 종합을 쓰겠습니다라는 사례는 실제로 조사해보면 많이 없어요. 대부분 교과와 종합을 섞어 쓰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등급대별로 좀 약간 퍼센테이지는 다르죠. 그러니까 1등급 때는 아무래도 내신에 대한 좀 약간의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교과와 종합을 약간 반반씩 섞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예. 근데 알고 보면은 그 교과라고 불리는 교과가 보통 1등급 때는 스카이를 노리잖아요.
근데 스카이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일반 교과가 아닙니다. 서류 평가가 일부 좀 포함된 교과들이 좀 있어요. 대표적인 게 고대죠. 그러니까 순수 교과가 아닌 상황, 즉 교과 전형을 내가 써야지라고 해도 서류 평가를 좀 고려해야 되는, 즉 과목 선택을 고려해야 되는 교과 전형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들이 1등급 대가 녹이는 대학에 좀 있는 편입니다. 2등급 대는 2, 3등급 대 아이들은 아무래도 내신에 대한 약간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내신을 나름의 학교 생활로 뭔가 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작업, 학종을 좀 더 늘리는 편이고요. 4등급 때부터는 보통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근데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는 비선호 대학이나 약간 지방권에 해당하는 대학들을 보통 녹여요. 그때 그 대학들은 교과 전형의 모집 인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경향성을 보이긴 합니다만, 한쪽만 전형을 노리고 이렇게 6교과나 6종합을 쓰는 사례는 없어요. 저희도 진학지도 할 때 보통 이렇게 진학지도를 하는 편이거든요. 6장이 있습니다. 안전지원 2장 정도를 한번 교과에서 고민해 보시고, 2장 정도의 소신을 종합전형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 다음에 상향지원으로는 아무래도 논술이란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확실한 애들은 수리 논술, 그런 것들로 상향지원을 카드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물론 종합전형에서도 상향지원을 고민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안정, 소신, 상향으로 이렇게 아이들과 진학상담을 하다 보면은 보통 전형이 섞여요. 예, 그거는 좀 말씀드리고요. 일단 지금 좀 수정 사항이 있어서요. 2024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2024는 이제 올해 입시, 그러니까 올해 입시니까는 작년도 고3 학생들의 입시인 거잖아요. 근데 저거 2023년도 자료예요. 그러니까 재작년도 고3 학생들의 입결입니다. 그래서 수정 좀 부탁드리고요. 재작년도 입결은 나왔고, 아마 작년도 고3 학생들의 이제 올해 입결은 이제 조만간 나올 예정입니다. 6월 초쯤. 그래서 그것도 분석 자료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할 예정인데, 지금 이 자료 보시면은 어떠세요? 예단할 수는 없죠. 근데 일반적으로 어떻죠? 종합보다 교과가 내신이 좀 높죠. 그러니까 예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일반적으로 교과가 내신상 힘듭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요거가 좀 약간 눈에 띄었어요. 그러니까는 서강대가 재작년에 입결이 저거였거든요. 굉장히 높죠. 그래서 아이들이 저 전형을 지원하는데 상당히 부담감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피한 것 같아요. 서강대 경쟁률 경영학과를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아직 입결은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경쟁률은 확인할 수 있는데, 경쟁률을 확인해 보니까 3.91대 1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많이 지원 안 한 거죠. 서강대에서 얘기하는데 보통 6대1 경쟁률, 6대1도 안 나온 그러한 학과들은 펑크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기 서강대에서 굉장히 내신이 낮은 학생들도 붙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평균을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으로 비교했을 때는 그냥 교과전형이 좀 더 내신이 높은 결과물이 나오는 그러한 자료들이 많이 나오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학교 현장에서 이제 과목 선택 지도를 하다 보면은 6교과 쓰겠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보통 어떤 애들이냐면은 활동 우수성이 좀 떨어지는 애들. 저희들 표현으로는 극 I, MBTI I. 그러니까 제가 오죽했으면은 아이들이 눈에 띄지 않으면은 저희가 학교 활동에서 얘의 역량을 볼 수가 없잖아요. 저희는 관찰된 걸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맞죠? 근데 제가 참 안타까운 사례가 뭐냐면은 극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잠깐 좀 나와주겠니? 혹은 학교 활동, 주제 탐구 활동 준비했단다. 손을 한번 들어줄 수 있겠니? 여기에서 손을 들지 않는 애가 있어요. 제가 이제 저도 지금 현재 여러 선생님들한테 진학을 배우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이제 제가 롤모델로 삼는 여러 롤모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그 설명회 때 제가 참여해서 설명회를 들었었거든요. 그때 해주신 말씀이 있더라고요. MBTI I인 학생들이요. 직접 나와서 선생님하고 얘기하기 좀 어렵지? 그러면은 귓속말로 얘기해 줄 수 있겠니?
수업 끝나고 질문하는데 애들 있는 데선 질문 못 하잖아. 그러면 다 끝나고 우리 둘이서만 귓속말로 질문을 좀 해줄 수 있겠니? 이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활동 우수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례들이 보통 보면 육교과를 쓰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좀 있는 편이거든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 친구들한테는 어떤 마인드가 생기기 시작하냐면은 고1 때부터 어차피 내신만 챙기면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어떤 마인드가 생기냐면은 이 친구가 기계공학과를 가야 되니까 기계공학과는 수학하고 물리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과거든요. 그러면 이 과에 맞춰서 수학과 물리 위주로 한번 내 역량을 보여줘야지 이 생각보다는 어떤 판단을 하게 되냐면 등급 잘 나오는 과목. 이 학생들이 학생 수가 높은 선택 과목 학생 수가 높은 과목만을 선택하는 그러한 시츄에이션을 만드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의 과목 선택 조합을 딱 봤는데 어느 학과가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구가 원을 선택했는데 사회 두 과목을 선택했는데 갑자기 고3 때 가서 투 과목 아무것도 선택 안 하고 등급 나오는 거 다 피하고 심화 과목으로만 선택해서 이 학생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과가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사례를 굉장히 좀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종합전형에서 말씀드리자면은 과목 선택은 중요해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고1이나 아니면 중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이다 그러면은 종합전형에 대한 배제를 좀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몰래 선생님을 찾아가면 되지 않을까. 예,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대학들이 자 이제 6교과 쓰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한 학생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대학들은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서교를 넣은 올해 기준 대학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학마다 저기에 적혀 있는 서류 20 있죠. 저 서류 20에 대한 스탠스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고려대는 고려대하고 동국대는 약간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는 완벽한 서류 평가하고 좀 비슷한 경향성이 있습니다. 동국대가 올해 그 중에서 교과 관련 출결 행특으로만 축소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어느 게 빠지냐면 동국대에서 작년도에 자율동학일 진로도 저 서류 30에 포함됐었거든요. 자율동학일 진로가 빠져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에 나와 있는 저 정도면은 충분히 서류의 경쟁력이 있는 아이들은 어느 정도 역전 가능성이 있고요. 건대하고 경희대는 약간 스탠스가 다른 게 교과 서류만 평가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과목 선택, 주요 교과목의 성취도, 그 다음에 세특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A, B, C 등급 정도를 나누는 그러한 느낌으로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대학마다 서류라고 하는 저 일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스탠스가 다르긴 해요. 그래도 저 서류 30의 영향력은 굉장히 높습니다. 건대도 얘기하더라고요. 50% 이상이 역전된다고. 그러니까 저 대학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서류에 대한 고민, 과목 선택에 대한 고민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말씀을 드려요. 근데 솔직히 종합전형 어렵지 않으세요?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전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좀 가이드를 해주는 그러한 진학 상담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 학생이 부침에 겪는 이유는 뭐냐면은 보통 학생들은 종합전형에서의 자기의 단점만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내신이 3등급대예요. 인서울을 못하지 않을까? 저기 학업 역량에 보면은 교과 우수도를 보게 되어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거기에서의 나의 단점이 극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저기에 보면은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 및 전공 관련 뭐 진로 탐색 여부.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본인이 활동 우수성이 좀 떨어지는 학생인 거예요. 내가 나름은 그래도 간호학과를 가고 싶은데 내가 간호학과 관련해서 활동을 한 게 있나? 라는 생각. 이 생각이 사로잡히다 보면은 종합전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그런 학교 현장의 모습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은 종합전형은 체크리스트 전형이에요. 맞아요. 다 챙겨야 돼요. 맞습니다. 다 챙겨야 돼요. 근데 체크리스트 전형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교과 종합전형의 체크리스트는 20, 30개 정도 돼요. 대학은 그 20, 30개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해서
보통 세 가지 역량으로 나뉘거든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 세 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평가하게 되어 있는 전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따가 한 번 더 언급할 텐데 충분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된다고 종합전형 붙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게 안 되니까 종합전형은 이제 배제합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전형은 참 학부모님들과 학생하고 같이 상담하다 보면은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챙길 게 많아서. 근데 그 충분 조건 여기 체크리스트들 중에서 주요 체크리스트는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좀 약간 중요하게 보는 많이 언급하는 체크리스트들은 있습니다. 좀 이따가 언급하겠지만은 저기 보시면 과목 선택이 진로 역량의 첫 번째 파트에 해당하는 저 체크리스트에 포함이 되거든요. 예. 요즘 최근에 대학에서 저 과목 선택에 대한 얘기가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저 체크리스트의 중요도가 꽤 있다는 거겠죠. 예. 그거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종합전형은 참 어렵지만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신 떨어진다고 쓰는 전형이 아닙니다. 종합전형은 최대한 학교에서 이 체크리스트에 해당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뽐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내가 역량이 되었는가를 면밀하게 판단하고 지원하는 전형이에요.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학교 아이들한테 많이들 얘기하는 건데요. 1등급 때는 종합전형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왜냐면요. 이게 보통 뭐 저희가 뭐 대학이 어느 수준이고 뭐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맞잖아요. 1등급 때 학생들은 보통 스카이 서성한 많이 놀이잖아요. 맞나요? 그잖아요. 2등급 때도 놀이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그러면은 이 전형의 모집인을 한번 보시겠어요? 빨간색이 어느 거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종합전형 혹은 종합전형이 아니라 할지라도 서류 평가가 일부 포함된 전형들이거든요. 스카이 서성한 이 6개의 대학만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이거 올해 버전이에요. 올해 시행계획이라고 나와 있고, 그러니까 시행계획이 뭐냐면은 고2 때 발표를 해요. 우리 고3 아이들을 이렇게 뽑을 겁니다라는 계획이 현재 지금 발표된 상황이에요. 그걸 바탕으로 세팅한 겁니다. 고3 아이들한테 실제 우리 이렇게 뽑을 거예요 라고 6월에 발표하는 게 모집 요강이라고 있죠. 그거는 현재 지금 거의 발표되긴 했지만 아직 정도는 안 된 상황이라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시행계획 기준이거든요. 약간의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간에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무전공제, 간호와 의학계열, 인원 증배. 그래서 약간의 좀 변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간색에 해당하는 전형과 검은색에 해당하는 전형, 그 검은색에 해당하는 전형이 뭐냐면 순수교과예요. 순수교과가 연세대하고 서강대하고 한양대에서 일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수 내신만을 바라보면 되는 전형. 모집 인원이 너무 적죠. 그죠? 이러한 느낌들이 아마 종합전형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고민을 해보시고 그러면 과목 선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오늘의 강의를 좀 어느 정도 미길미길 공부를 의미를 갖고 좀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거 수정 좀 할게요. 제가 이제 PPT 만들고 제출한 다음에 다시 이제 PPT를 재작업하는 상황을 만들었거든요. 한양대가 교과 전형 이름이 추천형입니다. 예, 지역 균형이 아니라 추천형으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것 중 하나예요. 제발 병행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병행의 끝이 어디까지 갈지 몰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그래도 학교 생활 중에서는 병행을 좀 많이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정시 올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능 공부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수업의 참여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현재 저는 고3 담임입니다. 고3 수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학교 아이들 제가 미적분하고 확통 담당하고 있거든요. 미적분은 제가 그래도 아이들이 예뻐가지고 이렇게 좀 수업을 들어주려고 해요. 눈만 뜨고 있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필기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률과 통계가
되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애들이 많이 몰린 학급을 제가 맡게 된 거예요. 수업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수업 참여도가 굉장히 떨어지면 당연 세특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찰 여부가 안 나오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수시만 할 거예요. 근데 오해하고 있는 게 수시에서도 수능 최저라고 하는 수능 공부를 병행해야 되는 전형들이 정말 많거든요. 교과 전형은 대부분 수능 최저가 있어요. 근데 수시 올인하겠습니다가 어떤 학생들이 많냐면은 저는 학교 생활과 내신만 공부합니다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학생들의 하루 일과는 학교 외 공부를 잘 안 해요. 학교에 있는 활동, 내신 공부, 내신 준비 기간이 보통 시험 기간 3주 전쯤 잡잖아요. 그때만 공부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유튜브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좀 더 난이도 있는 문제를 통해서 너의 학업 역량을 높이는 그러한 문제 풀이를 좀 시간을 보내면 안 되겠니라는 담임 선생님의 나름의 마음이 있지만은 그게 통하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학교 현장에서 최근에 느끼는 좀 답답함이 좀 있거든요. 이게 전략상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전략상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병행했을 때에 이 대학의 이 전형을 좀 전략적으로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것을 가이드해주는 그 목적성도 있긴 하지만은 이건 학교 생활의 문제예요. 이 학생의 앞으로의 고등학교 3년 생활에서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입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저는 가정하겠습니다. 병행. 그래서 종합전형 대비 할 것으로 예상. 따라서 과목 선택을 종합전형 대비에 맞춰서 한번 상담해 보도록 이렇게 설명회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입니다. 과목 선택이 대학교 입시에서 얼마만큼 중요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두 가지식으로 한다 그랬죠? 두 가지식. 두 가지식. 먼저 챕터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잖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의 꿈을 어느 정도 구체화시키시고요. 그거에 맞춰서 과목 선택을 꼭 해주세요. 근데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건 뭐냐면은 반대입니다. 과목 선택을 했는데 성취도가 안 나와요. 그러면 내 꿈에 대한 생각을 좀 다시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오늘 두 번째 챕터에서 해드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일단 머릿속에 갑자기 공과 계열 가야지. 그럼 물리 원투를 선택해야지. 근데 알고 봤더니 1학년 때 성적이 국어 1등급, 통합사회 1등급, 근데 통합과학 4등급, 수학 3등급. 얘의 꿈이 얘의 역량을 뽐낼 수 있는 방향성이 맞을까라는 고민. 그러니까는 양방향으로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두 가지식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목 선택을 좀 진로에 맞게 과목 선택을 좀 해주시고 그 과목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파트는 진로 역량이라는 파트에 종합전형 평가 3대 요소인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중에서는 진로 역량에 속해 있어요. 명시가 되어 있고요. 과목 선택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그 시립대학교에 제가 이제 배우러 갔거든요. 그 교사 대상 설명회에 얘기하시더라고요. 거기에 건축학부 있거든요. 건축학부 있거든요. 근데 건축학부가 건축학부 하면은 어느 과목 생각나세요 혹시? 일단 힌트 수학과 물화생지 이 중에서 어느 과목들 생각나세요 혹시? 건축학과 하면은 수학 일단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기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기하 선택해서 역량을 보여주는 아이들 좋아할 수밖에 없다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물화생지 중에서는요. 일단 물리 나오죠. 왜냐? 건축공학의 설계, 건축공학의 힘의 역학 에너지 이런 것들 건축공학에 나오니까. 근데 또 있어요. 지구과학, 그렇죠. 집안, 토지. 하나 더 있습니다. 시립대에서 언급한 건. 뭘까요? 의외거든요. 화학이요. 왜일까요? 건축 자재. 그렇죠. 예. 그래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네 개의 시츄에이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택을 주도적으로 하고 역량을 보여주는 학생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고요. 반대급으로 물리하고 생명과학 원투를 선택한 아이, 기하도 선택 안 했다.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좀 중요한 건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는 지금 뭐가 서술이 되어 있냐면은 성취도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은 과목 선택을 했네. 근데 그게 성취도라고 하는 것이 낮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까라는 것에 대한 되물음이에요. 그러니까 성취도는 죄송하지만은 등급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등급 거기에 종합전형은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도 봐요. 예. 그 다음에 하나 더 세트. 그곳에서 보이는 얘의 교과 성취도, 교과 역량. 지구과학을 선택했다면 지구과학에 대한 다양한 교과 역량이 확실히 보인다라는 느낌까지 성취도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진학 상담을 실제로 했던 사례인데 기계공학과를 가겠대요. 기계공학과는 수학하고 물리가 핵심이에요. 생각보다 공학 계열 중에서 수학을 많이 보는 그러한 대학 중에 하나가 기계공학과거든요. 학과가. 근데 수학 중에 기하를 선택을 안 했어요. 그리고 물리 1, 2의 등급이 너무 낮은 겁니다. 자꾸 제 눈에는 화학 1등급이 보이는 거예요. 이 친구한테 진학 상담을 하는데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너 꿈 바꿔라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혹시 너가 꿈꾸고 있는 그곳에 너가 역량이 어울린다고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친구는 오히려 화학과나 이런 데에 어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고민, 이거 어렵거든요. 학생하고 이제 학부모님하고 상담하실 거잖아요. 너 꿈 뭐니? 라고 물어보실 거잖아요. 그럼 꿈을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그 꿈과 관련된 성취도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파악해야 되는 거는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도움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러한 판단들. 예.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이 고민을 좀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학교 내규상 한 번 선택하면 원래 변경이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이 시기에 과목 선택을 하기 전 이 시기에 이러한 복잡한 고민을 하시는 거는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가 보통 종합전형에서 바이블처럼 읽는 책이 하나 있거든요. 서울대학교 종합전형 가이드북. 예, 저도 약간 읽어봤는데 약간 졸립긴 해요. 좀 약간 서울대스럽게 서술이 되어 있거든요. 뭔 얘기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과목 느낌도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은 얘가 정말 잘하고 얘가 정말 잘하는 게 우리 학과의 기초 학문하고 연계가 있는데 이 학교 현장에 알고 봤더니 이 과목이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선택을 많이 안 하는 과목인 거예요. 대표적으로 물리죠. 그잖아요. 여고의 물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고 애들이 물리를 잘 안 선택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습니다. 알게 됐는데 여학생들이 약간 좀 수학을 어려워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하고 연계된 게 물리다 보니까는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성이 있어서 여고 학교의 선생님들의 물리 선택 사항을 좀 들어보면은 아주 소수일 가능성이 높대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해 주겠다라고 하는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과목이라면 서울대에서는 소수 과목이라도 선택한다면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것에 대한 표명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점수하고 분산 표준 편차하고 이런 거 판단한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한 20명밖에 선택을 안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평균이 어느 정도 충분히 되고 분산도 그렇게 막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과목 알고 봤더니 적게 선택했지만 우수한 아이들이 선택했어요. 그럼 그것도 반영해서 평가하는 게 종합전형이에요. 반영하지 않는 그냥 이 친구가 3등급이면 그냥 3등급이라고 평가하는 게 고과전형이고.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반영을 해준다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믿어주셔도 돼요. 서울대는 특히 그런 걸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추천드리는 거는 제가 학교 현장에 가보면 이 경향성이 있거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저희 학교 신도림고등학교 교육과정계였습니다. 과목 선택을 직접 시키고 그 자료 만들어서 엑셀 파일 만들고 아이들 반 짜고 하는 업무를 맡았었거든요. 예, 학생들이 갑자기 과목 선택 끝나고 난 다음에 우수수 내려오는 거예요. 공개해 주십시오. 무엇을요? 예. 각 과목별 선택 학생 수 공개해 주십시오. 그 친구는 100%입니다.
많이 신청한 과목만 선택해요. 저희가 선택하고 난 뒤에 한 달 뒤쯤 해가지고 공식 정정 기간을 주거든요. 자, 꿈이 바뀌거나 혹은 이게 내가 성취가 더 가능성이 있고 내가 진취적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 과목 선택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취지는 뭐냐면은 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좀 더 내가 진취적이고 성취도를 보여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해라가 취지인데 실제 학교 현장은 학생 수별로. 예. 그래서 조금 좀 약간 안타까운 느낌이 있어서 이 종합전형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그 설명회 중에 제가 다 공개할 거예요.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어떤 자신의 꿈과 관련된 모집 단위, 그걸 보통 학과라고 얘기하죠. 학과나 오늘 개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여기를 지원하려면은 대학 입장에서는 1학년 때 이 친구들한테 전공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전공의 밑바탕이 되는 고등학교 과목은 좀 이수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PPT에서 공개할 이미 자료로 나간 오늘 설명드릴 내용, 서울대가 일단 처음으로 핵심 권장 과목을 공개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과 중에서 공과 계열 지원하려면 혹은 첨단 융합학부 지원하려면 이렇게 핵심 권장 과목을 명시해 드릴 테니까 저기 적혀 있는 대로 지원 자격하는 무관하지만은 어느 정도 평가에 반영할 테니 참고해서 아이들 지도하십시오라고 공개한 게 있어요. 저게 평가 수준을 확인해 보니까 좀 센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를 안 지켰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뒤이어서 저 5개의 대학도 뒤이어서 발표했거든요. 안타까운 사례는 대다수가 자연 계열이에요. 좀 이따가 설명드릴 텐데 인문 계열은 과목 선택에 대해서 약간 유한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이드를 해줬고요. 핵심 권장 과목은 오늘 강의를 통해서 꼭 확인하고 과목 선택 학생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한테. 예. 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경희, 고려, 성균, 연세, 중앙 이 5개의 대학이 제시한 요 핵심 권장 과목 참고로 다른 대학도 인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5개 대학만 지원하기 위해서 내가 핵심 권장 과목을 고민해 봐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다른 대학을 지원한다 할지라도 제가 들은 것만 경기대 포함 5개, 건국대 포함 5개 다 저걸 인용해 가지고 나름의 어떤 평가 기준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스스로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참고로 건대는 실제로 과목 선택과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대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대한 지금 내용은 저 6개의 대학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대학의 흐름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는 이제 과목 선택에 대해서 연구 보고서를 하나 작성한 게 있는데 입학사정관제에서 입학사정관제 실제 종합전형을 평가하는 분들한테 여쭤봤대요. 과목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감점을 매기시나요?가 조사 내용이거든요. 예. 동국대에서 한 거고요. 동국대에서 한 건 연구한 건데 지금 이거 보시면은 주황색이 크리티컬한 감점을 주겠다거든요. 어떠세요? 인문계는 보면은 주황색이 좀 적은 편이죠. 그죠? 주황색이 좀 적은 편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상경계열, 경영경제학과, 사회 과목 중에 어느 과목 선택이 떠오르세요? 바로 경제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저기 지금 적혀 있어요. 상경계 지원자가 경제를 미수했다. 요거 있을걸요? 여기 보이시죠? 감점 수준이 어떻죠? 크리티컬한 데미지를 주겠다 보다는 그래도 경미한 감점을 주겠다 쪽이 좀 더 비중이 높죠. 이게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거예요. 경제 선택 안 해도 된다. 이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최근에 이제 여러 제가 좀 고산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학에 가서 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참고로 이 비슷한 발언을 성균관대에서도 들었어요. 예. 그래서 선택을 안 하셨나요? 그래도 괜찮아요. 경미한 감점입니다. 인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경제를 선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계열과 해당 그 역량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른 과목과 다른 활동에서 보여주세요가 전제 조건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는 경제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경영학과, 경제학과 이런 과들은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 이런 과목들에서 충분히 경영 철학 보여줄 수 있고 사회문화 시간에 다양한 사회 분석을 통한 경영학도로서의 분석 능력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이건 제 사심인 건데 학교 현장에서는요. 실제 경제를 선택을 안 하잖아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전제 조건 있죠. 그걸 만들어주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는 그냥 학교 현장의 제 사심이에요. 대학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제를 선택을 안 하니까 거기에 나오는 다양한 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바탕으로 뭔가를 이렇게 해주는 작업들에 있어서 연결성이 안 나오는 느낌도 좀 있어가지고 이거는 사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면 여기 굉장히 좀 크리티컬한 감점을 하겠습니다가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죠. 이게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인문계열이나 사회계열 이쪽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사회를 거의 선택 안 했다. 이거거든요. 누구 떠오르세요? 뭐 떠오르세요? 딱 저거 교차 지원이죠. 그러니까 과학만 엄청 많이 선택한 학생들이 갑자기 좀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이공계의 인문계 침공 와. 근데 종합전형에서는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니 과학만 선택한 학생이 사회학과를 지원을 했네. 종합전형에서. 그러면은 역량은 이렇게 물음을 던지고 교차 지원에 대한 중대한 감점을 약간 좀 언급한 거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교차 지원을 조사해 보면은 보통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잖아요. 60% 이상이 이공계 학생들이었다. 그 전형은 보통 보면 정시 아니면 교과 전형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종합 전형은 지원한 학생은 있겠죠. 근데 질문을 많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부모님하고 상담하다 보면은 교차 지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종합 전형으로 뭐 어느 대학 경영학과 쓰면 안 될까요? 에 대한 저의 대답은 이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계는 좀 약간 말이 다릅니다. 자연계열은 좀 말이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왜 핵심 권장 과목들이 자연계열에 좀 몰려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해는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계공학과는 1학년 아이들 진학하고 이제 자 전공 과목 가이드하겠습니다. 대학교 전공입니다. 일반 물리학이 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약간 위계성이 있다 보니까 일반 물리학 물리 원투를 이수하지 않은 학생이 일반 물리학을 건들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이건 실제 물리 선생님께도 제가 많이 질문하는 겁니다. 어렵대요.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느낌의 상반된 좀 결과물이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대학이 올바른 과목 선택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예, D대학, 어느 대학인지는 언급 안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의 공과 계열과 수학과의 합격생 비율을 얘기를 했거든요. 압도적으로 기하 선택자들의 비율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S대는 참고로 위계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있어요. 실제로 내가 물리학 1을 듣지 않았는데 갑자기 3학년 때 공과기억이라고 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물리틀을 듣겠다라고 오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막습니다. 저희는 웬만하면 막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위계가 안 맞아요. 물리 1을 듣지 않았는데 물리 2를 들었다라는 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평가는 당연 좋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걸 아주 면밀하게 보는 대학이 S대학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학 설명회나 이런 걸 통해서 저도 배우는 입장으로 열심히 배우다 보면은 최근에 좀 약간 언급을 좀 많이 하고 있네라는 느낌은 좀 드는 편입니다. 정리하면은 맞아요. 저 수학 선생님임을 공개했잖아요.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 썼어요. 예, 죄송합니다. 예,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시죠? 이거 고1 때 배워요. 고1 2학기 때 배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중에 고2 학생들은 이해가 돼요. 예, 근데 풀어서 수학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당연 과목 선택 이 전공에 맞춰서 그 대학에서 원하는 대로 나름은 기초 학문에 해당하는 과목인 것 같아서 맞춰서 잘 했어요. 그렇다고 종합전형 합격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뭐가 병행돼야 된다고 그랬죠? 거기에 대한 성취도와 다양한 종합전형 대학평가에 맞는 활동 우수성과 여러 가지 진로 역량, 교과 역량 등 이것들이 병행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과목 선택만으로는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약간 대학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은 좀 필요 조건화 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과목 선택을 왜 이렇게 했니라는 물음이 드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 여부가 아주 중대한 감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물론 대학별로 그 보는 시선은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런 거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성취도 이런 것도 고민해 보셔야 될 텐데 빨리 내 꿈을 좀 찾고 그거와 관련된 과목 선택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이제 갈게요. 과목 선택 어떻게 학생들과 도와드릴까요? 저 목소리 괜찮으세요? 예, 저희 학교에서 목소리 좋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그 얼굴로 미남 선생님 이러는 선생님이 있잖아요. 예, 저는 미남 소리는 못 듣고요. 매력 있게 생겼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보통 잘생기지 않으면 매력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근데 많이들 언급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수업할 때 목소리가 너무 좋으십니다. 근데 좀 성량이 좀 커요. 지금 마이크 쓰고 있잖아요. 제가 이게 목소리를 작게 낸 겁니다. 원래는 이것보다 더 큽니다. 수업 때 마이크 안 써요. 그래서 아마 졸린 목소리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 그리고 나름은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귀엽다는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가지식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챕터에서 하고 싶은 얘기 말씀드릴게요. 손 들어 보겠습니다. 이 친구의 다음 스텝은 대학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의 진학 상담도 너 꿈은 대통령이구나 이러지 않아요. 너의 꿈은 정치인이구나 짱이야 이러지 않습니다. 다음 스텝이 대학이에요. 그럼 다음 스텝에 대한 대학은 결국은 전공과 학과를 결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좀 맞춰져 있습니다. 이 3챕터의 두 가지식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학부모님께 여쭙습니다. 본인의 귀중하고 소중한 자제분들과 너 혹시 어느 학과에 갈 거니 정도를 대화해서 결정하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저의 두 가지식으로 말씀드릴 건 과목 선택 어떻게 하느냐, 도움 자료들이 이런 것들 읽고 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과목 선택을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오늘 제가 메뉴를 정해드리겠습니다. 소갈비. 아이들에게 소갈비를 사주시면서 너 무슨 꿈을 갖고 있고 나중에 무슨 학과 갈 거고 너 그 학과에서 대체 뭐 하고 싶은 거니? 를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1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과목 지도를 실제로 하고 있거든요. 개별 지도를. 그게 없으면은 쳇바퀴를 돌리는 느낌이 듭니다. 예. 소갈비 너무 비싼데요? 여기 옆에 동은관이라고 있지 않아요? 거기 짬뽕 맛있다고 소문이 자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추천드립니다. 그게 아니라 예. 제가 가고 싶어서. 거기 짬뽕 삼성 짬뽕 맛있다고 그래 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이게 커리어넷이라고 해 가지고 학교에서도 너의 진로가 무엇이니, 너가 갖고 싶은 직업이 뭐니, 그러면서 직업을 검색을 하고 거기에 이 대학에 이 학과가 있어 이런 식으로 저희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참고로 이 워크넷 말고 커리어넷이라는 걸 좀 쓰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사이트 하나 좀 추천해 드릴게요. 이게 메이저맵이라고 하거든요. 메이저맵이 생각보다 이제 대학의 학과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이 좀 있어요. 좀 이따가 슬라이드 하나 준비하긴 했는데 메이저맵에서 저는 세특 주제나 활동 주제도 가이드해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대학과 어느 학과가 있지? 그래서 너는 어떤 장점이 있어서 이 학과에 어울리는데 라는 것을 가이드해 줄 수 있는 정보와 사이트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학생이 상담하다 보면은 담임 선생님으로서 속 터질 때가 있습니다.
너 꿈 뭐니? 몰라요. 너 그러면 장점이 뭐니? 책 잘 읽어요. 예. 그래서 그럼 국어국문학과 가고 싶니? 어머니께서 이과 가라는데요. 그러니까 선입견적 발언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좀 약간 이 선입견적 발언들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 국어 사회가 1등급인데 수학 4등급, 탐구, 통합과학 4등급, 활동 보면 싹 다 책을 읽고 분석을 했다라는 문학작품 분석력이 너무나도 아주 잘 선생님께서 서술해 주셨는데 얘가 이과를 가요. 이런 사례가 지금 최근에 학교 현장에서는 제가 지금 굉장히 답답해하는 사례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한테 진짜 여쭤보고 싶은데 이과 가면 취직이 잘 되나요? 예. 그러니까 저는 취직이 잘 된다. 그러니까는 비전이 있다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저의 사심이 듬뿍 담긴 발언이자 우리 아이들한테 많이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잘하는 걸 해야 돼요. 잘하는 걸 해야 교수님 눈에 띕니다. 학점이 A뿔로 쫙. 그러면 취직하더라고요. 이건 실제로 제가 이제 저도 교직 경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고3 담임을 많이 시켜요. 보통 젊은 남자 선생님들 고3 담임 많이 시키잖아요. 예, 그래서 진학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명분이 생기긴 했지만요. 예, 졸업한 애들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보통 즐겁게 이 비전을 얘기하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은 보통 그 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잘하는 걸 선택한 학생들이에요. 이게 좀 약간의 좀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하고 상담하다 보면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선입견적인 발언을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최근에. 예,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말씀을 드리고요. 전제 조건은 가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을 오늘 꼭 좀 해달라는 게 저의 이제 바람입니다. 보통 과목 선택 가이드, 어떻게 과목을 선택하는 게 맞는가는 2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약간 점점 수렴시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 공과 계열 좀 관심 있습니다. 오케이, 가이드 딱 해준 다음에 그러면 공과 계열에서 어느 공과 계열을 좀 보고 있니? 자, 서울대학교 5개대학 핵심 권장 과목 보면서 너가 잘할 수 있는 과목과 학과 연결해 보거나 아니면 앞으로 네가 1학년 때 특히 선생님들이 주제 탐구 시켰을 때 너가 많이 주제로 잡고 있는 게 뭐인지를 나한테 얘기해 줄래? 그래서 수렴 시키고 그래서 결국 학과 전공까지 가게 되면은 오케이, 그 학과에서 세부적으로 뭘 하고 싶은 거니? 까지 가서 과목 선택을 수렴시키는 방향으로 과목 선택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오늘 여기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과 다양한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이 과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과정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미에 말씀드릴 거는 선생님 찾아가셔야 돼요. 이게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게 나왔어요. 알고 계시죠? 얘가 나왔어요. 이게 나왔습니다. 따끈따끈하게 5월에 나왔고요. 따끈따끈하죠? 다운받는 방법 www.진학.or.kr 예, 서울 진로 진학 정보센터 들어가시면은 이거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이게 보통 학교 현장에서 학교 나름의 단위 학교 과목 선택 안내서를 따로 만드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학교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자료와 더불어서 학교 내에서 과목 선택을 할 수 있는 안내서가 따로 또 올라가 있는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학교 홈페이지나 아니면 지금 알려드리는 사이트 내에서 과목 선택과 관련된 자료는 다운받으실 수 있다. 보시면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자료를 보시면 첫 번째가 계열별 과목 선택이에요. 계열별 과목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계열이 총 7개입니다. 인문, 자연, 그 다음에 상경, 공과, 그 다음에 간호보건, 그 다음에 예체능, 그리고 마지막에 취업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 보통 전문대죠. 예, 그렇게 해서 과목 선택을 계열별로 해서 이렇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느낌들을 좀 세팅을 하고 있고요. 몇 가지 주요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은 상경 계열에 보면은 경제 수학이 있거든요. 근데 경제 수학은 단위 학교별로 경제 수학이 개설이 안 된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제 수학을 배울 수 없는 경우에는 미적분을 권장하게 되는, 여기에 대해서 좀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상경계열 학생인데 미적분을 선택했는데 성취도 매우 높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 굉장히 높게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학도 알고 있거든요. 미적분은 어떤 과목? 어려운 과목. 그리고 이과 계열을 지원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대거 많이 포진돼 있는 그러한 과목. 그러다 보니까 인문계열 학생들은 피하는 과목. 인데도 얘가 선택해가지고 우수도를 보여줬다. 그러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미적분 선택이 그러니까 제가 경영학과를 지원한다는 애들한테 혹시 미적분 좀 들어보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경제 수학은 미적분에서 다룰 수 없는 것들이 다뤄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증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주식 그래프 이런 것들의 증가 감소나 좀 약간 그래프의 여러 가지 변화 여부를 따질 수 있는 아주 주요 교과목이 이거다 보니까 권장은 하고 있는데 얘기하다 보면은 등급에 대한 무서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 학생이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급으로 성취도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애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세요. 이거는 반대급인 거죠. 어찌 보면은. 그리고 여기 보이시면은 인문계열과 상경계열 모두 화법과 전문가 언어화 매치가 둘 다 지금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 인식에서는 화작, 언매 둘 중 하나 수능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둘 중 하나만 들어야 되는 걸로 인식하고 있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이것도 국어 선생님한테 여쭤봤는데 화작과 언매가 다루는 내용 영역이 아예 다르답니다. 고민해 보실 거는 둘 다 선택. 국어국문학과나 이런 곳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 국어국문학과가 아니라 할지라도 선생님 저는 국어적인 문해력, 해석력, 글쓰기 능력 이런 것들을 뽐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걸 좋아할 만한 인문계열 학과들이 머릿속에 막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한번 고민해 보실 게 어떨까? 부담은 있겠죠. 둘 다 등급이 나오니까. 예,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십사라는 의미에서 가보고요. 그 자연계열하고 공학계열에서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미적분, 확통, 기하 셋 다 선택이 지금 현재 나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미적분과 확통을 둘 다 듣는 학생들이 좀 있거든요. 부담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이제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다 보니까 좀 부담감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수학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확통이나 미적분에서 충분한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학생이라 그러면은 좀 이따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겠지만은 확통이 권장 과목으로 좀 되어 있는 그러한 좀 분야들이 좀 많거든요. 좀 높게 평가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요 정도 언급을 좀 해드리고요. 문제는 간호보건 계열이에요. 간호보건 계열인데 잠깐 커피 한잔 하겠습니다. 맛있네요. 그렇습니다. 간호보건 계열은요. 약간 제 느낌인데 융합적 선택에 대한 가이드가 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연 계열에 비해서 사회 과목도 두세 개 정도를 선택하는 걸로 가이드가 되어 있고 아무래도 보건 계열이다 보니까는 화학과 생명과학 원투가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사회와 과학을 고루고루 좀 선택하는 느낌으로 지금 계열별 선택 과목이 좀 가이드가 되어 있거든요. 이해가 됩니다. 왜냐? 간호학과가 생각보다 사회적 역량이 좀 필요해요. 간호행정 혹은 간호 관련 약간 사회적 이슈들이 좀 있거든요. 뭐 태움 문제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역량을 보여주고 토론도 많이 해봤고 나만의 철학과 분석 역량이 좀 있다. 간호학과에서는 좀 좋게 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실제로는 저기 보면은 이렇게 서술되어 있거든요. 상위권 학생이라면 확통이 아니라 미적분을 선택하는 경향성도 보일 것. 또 얘기하자면 확통과 미적분을 둘 다 선택하는 경향성도 있을 것. 이게 뭐냐면은 약간 순수 약간 자연계적인 선택을 한 학생들의 지원율이 좀 많은 과가 간호보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미적분 선택하고 확통도 한번 선택을 고려해보고 과학을 좀 많이 선택한 아이들의 좀 지원과 합격의 비중이 좀 높은, 좀 이따가 PPT를 보여드리긴 하겠지만은 그런 면도 좀 있어서 간호보건 계열이 참 가이드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얘는 이공계적인 영향력이 확실한 것 같다, 성취도가 충분할 것 같다 그러면은 그런 느낌의 선택을 고민해 보는 것도 간호보건에서는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과목 선택 가이드가 안 되는 학생들이 중하위권 학생들이에요. 진짜 안 됩니다. 예. 중하위권 학생들이 과목 선택 가이드를 하다 보면요, 지금 얘기하는 게 내 얘기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종합전형 인서울권 써봐야지. 근데 내가 등급이 끼케야 5등급 때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취업을 하거나 전문대나 쓸 텐데. 저희 진학 쪽에서 고민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좀 이따가 PPT 때 보여드리겠지만은, 전문대학 중에서 지원하는 학과 중에서 인기 있는 거 중에 베스트 3 안에 드는 게 기계거든요. 그럼 전문대에서도 기계 쪽으로 내가 취직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은 학생이 있어요. 근데 물리 원투를 안 들었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과목 지도하기 어려운 학생이자, 그래도 뭔가 희망을 갖고 얘의 대학에서의 이 아이의 모습, 저희는 진학 지도를 하면은 고등학교만을 보지 않고 이 친구가 대학을 진학했을 때 모습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이 친구들이 과목 선택 가이드에서 배제될 학생들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예,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예. 그래서 보통 계열별로는 저희도 이렇게 가이드를 좀 하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상경 계열은 수학과 사회를 충분히, 공과 계열은 수학, 물리학, 화학을 충분히, 생명과학 계열은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생명과학을 선택하면 화학을 꼭 선택시키세요. 이 둘은 학문적 특징상 같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적극 권장해 드리고요. 간호보건 계열은 약간 융합적 선택을 좀 생각해 보기, 나머지는 좀 흥미롭게 원하는 대로 한번 선택해 보세요 정도로 가이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점점 수렴시켜야죠. 첫 번째로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것은 이겁니다. 보시면은 인문계열이 2개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자연계열 쪽으로 약간 핵심 권장 과목이 수렴되어 있다고. 이걸 확인하고 이거는 거의 선택을 많이 고려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리교육과가 한국직이 이런 것들이 핵심 권장 과목으로 되어 있다가,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삭제했어요. 올해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은 저 2개 과를 빼고는 좀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죄송합니다. 필기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제가 실수를 한 게 있는데, 지금 저기 보시면은 첨단 합부 폐지, 첨단 융합합부 모집 폐지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거 사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첨단 융합합부가 작년도에 신설된 서울대 학과거든요. 작년도에 신설됐어요. 그 첨단 합부를 신설하거라, 이게 이제 대학에서 이제 얘기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서울대에서 저 학과를 신설해서 작년에 뽑았는데, 굉장히 좀 약간 높은 수준의 학생들을 좀 지원 경향성이 좀 있었던 학과이거든요. 아까 시행계획 얘기했잖아요. 올해 아이들은 어떻게 뽑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2 때 시행계획을 발표했다고 했는데, 서울대 시행계획이 수정된 걸 확인을 못했습니다. 수정됐어요. 그래서 수정되기 전에 걸 보니까는 첨단 융합합부가 없는 거예요. 올해는 안 뽑나 보다 했는데, 다시 시행계획을 확인해 보니까, 그리고 참고로 서울대는 모집 요강이 나왔거든요. 모집 요강도 확인해 봤습니다. 첨단 융합합부 뽑아요. 그래서 첨단 융합합부의 핵심 권장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직접 제가 서울대 측에 전화해서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학생들이 또는에 대한 해석을 좀 약간 힘들어하는 것 같다. 이게 의미하는 게 권장 과목에 해당하는 확률과 통계, 물리학, 화학을 모두 선택하라는 의미 아니냐라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여쭤봤는데 있는 그대로 해석해달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셋 중에 하나. 그러니까 첨단 융합합부가, 이게 죄송하지만 과목 선택 가이드지 입시 상담이 아니잖아요. 근데 첨단 융합합부가 5개의 세부 전공을 갖고 있어요. 뭐 혁신신약, 뭐 데이터 모시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5개가 갖고 있는데, 그 5개 중에 하나 쪽으로 분야를 잡게 되어 있는 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렇게 그 분야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걸 또는으로 연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 자료에 보시면 빨간색이 있을 겁니다. 빨간색은 작년도 대비 올해 변경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빨간색은 작년도 대비 올해 변경이 된 거거든요. 그 식품영양학과, 의료학과, 약학 계열 변경됐어요. 그래서 2024하고 좀 달라졌는데 약간 완화된 느낌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들을 참고해서 너가 어떤 분야를 갖고 있구나 그러면은 일단 요거를 보여주면서 이 과목들은 좀 약간 핵심적으로 공부해 봐야지 힌트를 안다. 이 과목들이 결국은 너가 1학년부터 들어야 될 대학 전공의 기초학문이 될 수 있다 정도로 가이드를 하고 있고요. 서울대가 하면은 이분들이 또 하잖아요. 이분들은 이제 저기 학문 분야를 수학, 컴퓨터, 뭐 산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열별로 세팅하고 각 대학의 학과를 세팅한 다음에 저기에 나와 있는 필수 권장 과목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좀 가이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 뭐냐면은 확통입니다. 이거는 이 5개 대학 연구와 관련된 얘기를 들었을 때에 제가 좀 공부한 내용인데 얘기해 줬거든요. 확률과 통계는 알아보니까 원래는 우리는 핵심 수준으로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근데 아시겠지만 미적분 확통은 수능 선택 과목으로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둘 중 하나 들어야지. 그리고 둘 다 등급이 나오니까 둘 다 듣는 건 부담이 많네 라는 지원생들이 많았던 거죠. 지원 학생들이. 그러니까 지원 학생들의 과목 선택을 보다 보니까 저걸 핵심으로 넣기에는 부담감이 있어서 권장으로 서술이 되어 있다. 하지만 대학 교수 중에 일부는 이 분야는 확률과 통계가 핵심 아닌가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제가 좀 공부를 했거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 그리고 또 여담을 말씀드리면은 컴퓨터 분야가 보면 다 수학이거든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분야가 수학이 필요하죠. 컴퓨터 분야가 알고리즘 분석 역량이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한 곳이잖아요. 제가 수학 선생님이지만은 제가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컴퓨터 분야에 실제로 그 커리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완전 이제 이런 얘기하는 게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근데 아마 저도 이제 실제로 저도 컴퓨터 분야에 좀 이제 커리어를 갖고 계시는 분한테 직접 여쭤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알고리즘 분석 역량이 진짜 필요하긴 하대요. 데이터 처리할 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학이 좀 위주로 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저도 이제 제 진학의 롤모델을 하다가는 선배님들한테 얘기 들은 바로는 최근에 저 컴퓨터 분야에서 물리 역량이 너무 좀 안 된 애들이 수학으로만 지원하는 경향성이 있어서 우리 물리도 필요한데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참고하세요. 맞는 것 같아요. 컴퓨터 분야가 보면은 물리학적 요소가 굉장히 많이 쓰일 거거든요. 회로학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아마 참고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제시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과 함께 점점 수렴시켜가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 지금 제가 다 정리해 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것도 그냥 참고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원자들의 비율과 합격자들의 비율 표로 만들어서 과목 선택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나름은 표식화한 그러한 자료거든요. 이건 정말 참고로 할게요. 그래서 미적분 화원, 생명과학원, 생명과학 2를 죄송합니다. 미적분, 화원, 물리원, 물리 2를 선택한 학생들의 비율 거기에 보시면은 지원자들 중에서는 기하 선택한 학생들이 한 60%에서 80%밖에 안 되지만 합격 비중은 80%에서 100%죠. 기하의 중요도.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호보건계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과목 계열 가이드가 나와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미적분, 화원, 생원, 생투를 선택한 이런 약간 이공계적인 선택을 한 학생들의 비중이 좀 지원자와 합격자 중에서 높았다.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학생들하고 상담하면 과목 선택 상담은 너무 재밌어요. 학과가 확고한 아이들. 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면 자꾸 제가 물어봐요. 너 그 학과에서 뭐 하고 싶은데? 그 학과에서 뭐 하고 싶은 데가 이렇게 가이드된 과목 이외의 과목 선택 및 학교 활동에서의 차별성을 갖는 활동으로 이어져요. 예. 그래서 좀 저는 약간 어느 학과에 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학생도 거의 50%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한테 더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다른 애들하고는 다른 과목 선택을 하는데 그게 명분이 확실한 학생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아무튼 간에 3단계 학과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 그러면 과목 선택 가이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저희가 이제 먼저 보라고 하는 게 이거 적어 주셔도 돼요.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 적어 주셔도 됩니다. 대학교 학과 사이트 가라고 합니다. 대학교의 학과 사이트. 저 선생님 서울대 못 갈 것 같은데요. 그래도 서울대 들어가 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학과 사이트에 뭐가 나와 있냐면은 교수님들의 메이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 2, 3, 4학년 대학 때 배우는 커리큘럼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너 대학에서 뭐 할래에 대한 결정과 더불어서 이러한 느낌들 이 고등학교 때는 이런 과목을 기초적으로 쌓아야 되구나라는 정답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저희도 보통 그걸 바탕으로 해서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는 선생님하고 같이 해가지고 과목 선택을 지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아무튼 간에 그거는 너무 중요한 내용이어가지고 미리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요. 과목 선택 안내서를 보시면은 왼쪽에 보시면은 해당 과목을 선택했을 때의 관련 학과들이 나와 있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어떤 학과가 무슨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좀 권장이 될까에 대한 가이드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여줍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수렴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상담을 하고 있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은 핵심이 이거예요. 내가 대학에 가서 이 전공 과목과 이 교수님에게 제대로 된 배움을 배우려면 난 고등학교 1, 2학년 때 어떤 기초 학문을 쌓아야 될까?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아까 메이저맨 말씀드렸죠. 저 워드 클라우드 보라고 합니다. 워드 클라우드. 워드 클라우드가 저기에 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이 결국은 이러한 워드 클라우드에 나와 있는 주로 관련어들에 대한 기초학문은 어느 과목에서 다룰까?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담의 기초자료가 되기도 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메이저 맵으로 세특 주제나 아니면 학교 활동을 가이드해 주기도 한다고 워드 클라우드. 그 다음에 여기 추천 도서도 나와요. 고등학교 현장에서 실제 대학 평가에서 자율동학일 진로 얘기했잖아요. 약간 좀 많이 통일되게 좀 얘기하는 게 자율동학일 진로가 보면은 수업 외적으로 내가 자기주도적으로 자원해서 하는 여러 가지 학교 활동을 의미하거든요. 좀 대세가 된 게 독서 기반 활동, 그리고 주제탐구 활동, 심화 주제탐구 활동. 이 두 개가 약간 대세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도 교과 프로그램이 독서 프로그램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렇구나 라고 해서 보여주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과 사이트 들어가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학과 사이트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렸긴 했지만요, 좀 난해해요. 교수님 메이저, 그 다음에 해당 학과의 전공들 보면은 부모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은 약간 해석이 난해한 느낌의 대학들도 좀 있긴 하거든요. 저희 진학하는 선생님들이 동국대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 동국대가 전공 가이드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학생 표현으로는 유저 프렌들리하게 만든 겁니다. 학생들한테 보세요. 우리 전공은 이런 커리큘럼을 갖고 있고요. 저는 이거 애들 읽어보게 하거든요. 이게 너무 좋아요. 주요 전공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유저 프렌들리하게. 그러면 저걸로 내가 저기에 있는 기초학문을 닦기 위해서 내가 어떤 활동과 어떤 교과와 어떤 세특에 있어서의 수업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이러한 것들의 나름의 가이드가 좀 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옛날에는 좀 가이드북이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동국대 말고도 몇 개 대학이 좀 있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참고해서 보시면은 좀 더 과목 선택에 대한 좀 생각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중요한 화면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화면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뭐 아이들한테 학과 보면서 이거 물리하고 기하가 나름은 좀 중요할 것 같아. 서울대 5개 대학 보면서 너 이 과학 과목과 이 수학 과목과 국어도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가이드를 어느 정도 해줬다고 쳐볼게요. 동일 전공이라고 동일 과목을 선택해야 될까요? 저는 진짜 이게 중요한 질문이라 생각되거든요. 대학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가이드해 주는 주요 교과목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이드해서 그거 핵심적으로 선택하고 이제 나머지 남는 선택이 있잖아요. 그건 너가 알아서 하는데 네가 이과에서 이 교과가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걸로 선택하거라라고 가이드를 해요. 이거 어려운 설명이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기계공학과에 가고 싶다는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얘가 하고 싶은 게 기계 중에서도 비행기예요. 인공위성이에요. 유체역학을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뭐를 선택하는 거를 좀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기계공학과임에도 불구하고 지구과학, 대기에 대한 어떠한 그런 방향성과 이런 것들이 나름은 비행기의 기계적인 면에서의 연결고리가 있고 이거 주제 탐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 대학에서도 이런 인식을 좀 갖고 있는 게 저희가 과목 선택 가이드하기 정말 어려운 과들이 좀 있습니다. 화생공, 화학, 생명, 물리, 그다음에 수학, 사이즈가 좀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과목 선택 가이드하기 힘든 과들이 좀 있거든요. 지금 서술돼 있는 네 개 글자 나와 있죠. 어떻게 과목 선택을 가이드할까요? 제가 이런 과들이 꽤 많아요. 건축학과도 그렇거든요. 건축학과도 그 대학 학과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은 인문 자연이 융합적인 건축학과가 있어요. 건축공학과가 아니라 약간 건축학과. 그러니까 보니까 전공 과목 중에 약간 이런 게 또 있어요. 디자인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을 때가 있는데 저 이 서술 보고 되게 감동받았거든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우리는 의류 재질도 공부하면 좋고 우리는 의류라고 하는 이 분야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돼야 의류에서 이 사회적 분위기를 바탕으로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고 당연한 얘기지만 디자인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 과목이 이렇게 개설이 되네요. 소재도 연구하고 디자인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좀 실제로 이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인 영향도 바라보는 그러한 과목들도 개설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의류학과에서 소재를 다루기 위한 과학 과목, 사회적 분석을 하기 위한 사회 과목, 그다음에 디자인을 하기 위한 미술 과목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가 될 수가 있잖아요. 실제 면접에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의료학과는 과목 선택이 다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이들의 과목 선택이. 그러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우리 대학에서 혹시 어느 과목을 선택한 것이 너한테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니라는 면접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예, 되게 유명한 사례거든요. 저 과로에 해당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옷을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슨 과목 떠오르세요? 사회문화죠. 그렇죠. 이 친구한테는 사회문화라는 선택이 의상 디자인학과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과목 선택인 거예요. 오른쪽은요? 옷감과 느낌에 따라 기능이 달라지므로 옷감의 재질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섬유에 대한 연구. 무슨 과목이죠? 화학 원투. 이게 나름의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학부모님과 학생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나의 꿈을 구체화하는 아이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소갈비 동원관 가주세요라고 얘기 드린 이유를 아시겠죠? 예. 과목 선택 지도 어려워요. 이게 뭘까요? 과목 선택 지도 교사 선생님들, 그러니까 실제 담임 선생님들이나 학교에 계시는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에게도 실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설명회를 하고 있어요.
예, 제가 거기 연수 강사로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 똑같은 작업을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는 연수생이었다가 정말 기회가 닿아서 부족한 저를 좀 약간 여기에 멤버로 좀 함께 해주셨거든요. 이게 무슨 화면이냐면요. 예, 과예요. 1번부터 80번까지 선생님들이 랜덤하게 숫자를 고릅니다. 그러면 그게 과예요. 미션. 학생이 이과 가고 싶어요 라고 왔습니다. 1, 2, 3학년 과목 선택 가이드 해주세요. 이런 거를 선생님도 하고 있습니다. 과목 선택 지도는 어려워요. 학부모님들도 어렵고. 그래서 꿈을 구체화해야 된다는 얘기. 그러면 구체화된 거에 대해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 핵심 권장 정도로 가이드가 되어 있는 과목 말고 남은 택수에 대해서는 어떠한 과목들이 어울리는가에 대한 이 지도는 저희들도 어렵고 지금 배우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이 활동할 때 진짜 어려웠던 과가 크게는 두 가지였거든요. 앞서 언급드린 건축공학과. 그리고 또 하나가 진짜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과학교육과예요. 물리교육과가 아니라 과학교육과예요. 학과 분석을 해보니까 물화생지 중에 나중에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자기가 선택하고 싶다고 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배정이 되어 있어요. 교과별로. 그러니까 뭐예요? 물화생지를 어느 정도 많이 선택하는 학생들한테 유리할 거 아닌가라는 선생님들의 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학생들 표현으로 물리 원툴. 으아 가자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과학교과 합격했는데 얘가 물리를 배정받고 다른 과목을 배정해요. 근데 화원 화투를 선택을 안 했어요.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끼리 이 학과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선생님들 사이에서 과학교육과는 물화생지를 기회가 된다면은 웬만하면 다 선택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요라는 대화가 오고 갔다는 얘기죠. 참 어려워요 이게. 예. 그래서 오늘 일단 학생하고 대화하신 다음에 선생님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요거 넘어갈게요.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시간 한 5분쯤 남았는데 어떻게 괜찮으셨나요? 예, 그래서 남은 시간 5분 정도 제가 마무리하는 이야기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식으로 또 말씀드릴게요. 저 죄송한데 한 3분 정도 늦어도 되죠? 할 말은 하고 끝낼게요. 예, 두 가지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 과목 선택할 때 어쩔 수 없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량적인 내용에 너무 치중한 과목 선택은 좀 삼가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 수능의 과목 선택의 인원수가 많으니까 이게 고려가 돼야 되겠지만 그것만으로 과목 선택을 학생에게 유도하는 시츄에이션이 나오면은 저희가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서류 평가에서의 이 학생의 유리함을 찾기가 쉽지 않은 과목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은 요 얘기는 좀 생각할 게 오늘 좀 제가 좀 늦게까지 했으니까는 요 얘기는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는 교과 위계를 지켜달라는 거거든요. 교과 위계. 그러니까는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요거는 대부분 학교에서 많이 개설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때문에 제가 실어놓은 거냐면은 혹시 고등학교에서 그 공동교육 과정이라고 아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학교에 개설이 안 된 걸 서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 뭐 거점학교 뭐 옛날에는 이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개설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이러한 과목들에 해당하는 것들이 왼쪽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정도의 참고사항. 그러니까 참고사항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최근 학교 현장에서 등급 따라 학생 수 따라 선택하는 경향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학교요. 근데 대학에서 이 내용을 좀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향하고 싶은 선택이 뭐냐면 지향하고 싶은 선택이 일반 선택 과목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데 거의 피하고 싹 다 진로 선택. 진로 선택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등급이 안 나오죠. 그 선택만 하는 방향성이 보통 보면은
왜 이렇게 선택했지라는 물음이 드는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실제 교육 과정의 목적상 일반 선택 과목은 9등급제 과목이 아니라요. 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혹은 교과별로 주요 학습 영역을 제시하고 있는 일반적인 수준에서 다루고 있는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학문의 어떤 게 기초가 되는 과목이고, 이걸 어느 정도 충분히 수양한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에서 교과별 심화학습, 융합학습 혹은 진로 안내학습을 하게 되어 있는 목적성이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전제는 뭐냐면은 일반 선택 과목을 충분히 어느 정도 한 상황에서 진로 선택이 좀 빛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대학도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러한 방향성이거든요. 지금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제가 다 2015 개정 교육 과정으로 서술을 했고요.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는 약간 중요도가 있는 과목이 또 따로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도 수능 선택 과목이 있죠. 기하, 물화생지 2. 이거는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도 그 중요도를 대학에서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로 좀 나의 기초 학문을 역량을 따져줘야 되는 상황인 건데, 학생들은 이걸 위주로 보더라고요. 부담스럽죠, 솔직히.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윤리와 사상은 등급 나오고, 기하는 등급 안 나오고, 뭐 예를 들자면은 사회문화는 등급 나오고, 사회문제 탐구는 등급이 안 나오고, 학생 수는 몇 명이고, 여기에 맞춰서 너무 정량적인 느낌으로만,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싶고 이 하고 싶은 것에서 이 과목이 기초 학문을 다루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좀 약간 배제된 선택. 이게 학교 현장에서 지금 좀 속된 말로 골머리 썩고 있는 스타일의 과목 선택이거든요.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까지 영향을 주냐면은 당연 수능 선택 과목까지. 근데 지구과학이 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아이들이 많이 선택하잖아요, 지구과학이.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생 수가 많다고 내가 등급이 높아지나요? 그잖아요. 근데 수능 선택 과목에서 난 지구과학 선택할 거야. 그렇게 해서 화생공을 하고 싶어 하는 아이가 물리원을 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선택 과목을 고려를 해야겠지만은 그게 나의 이제 앞으로의 그 병행이라고 하는 두 글자에서 뭔가 져야 된다 선택을 하게 된다면은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올해 이슈 그 1차 그 진학 설명에서도 언급이 됐지만은 올해 무정공학과가 이슈가 되고 있어요. 문정공학과가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유형 1과 유형 2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생각하고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뽑은 다음에 추후에 이제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하거나 혹은 어떤 학과로 이렇게 수렴시키게 하는 그러한 방향성의 그럼 모집 단위가 무정공학과잖아요. 제가 그 시립대 설명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시립대에서 얘기한 게 저 시립대가 아마 그 무정공학과가 올해 뽑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평가, 대학 평가, 그 종합전형에서 뽑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 혹시 힌트를 좀 주실 수 있습니까?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어머님 오늘 좀 꼭 좀 약간 3분 좀 오바되더라도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넓게 챙겨라가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요. 넓게 챙겨라라는 얘기를 바탕으로 진학 상담을 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넓게 챙겨라가 간혹 깊이가 없는 느낌의 상황을 좀 제가 눈으로 목도하는 그러한 경우가 좀 많았어서, 그래서 이 얘기는 절대 안 했거든요. 만약에 이 친구가 깊이가 있고 그게 어느 좀 분야에 수렴되어 있고 구체적인 얘의 비전도 있는 생기부가 무정공학과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맞죠? 예. 게다가 여기 지금 무정공학과는요 대부분 종합이 아니라 교과에서 뽑아요. 그리고 정시에서 뽑아요. 종합도 뽑는 대학도 있습니다. 종합을 주로 뽑는 대학도 있긴 하지만은 인원수로 따지자면 교과가 많아요. 아마 대학에서 그동안 이렇게 수렴되게 열심히 깊이 있게 활동한 학생이 있는데 종합으로 뽑긴 좀 부담스러운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뭔가 좀 잘못된 과목 선택,
정량 평가에 너무 치중되어서 이 학생이 뭐를 하고 싶은지 어떤 학문에 대한 역량이 있는지가 좀 배제된 듯한 과목 선택과 그러한 서류 무전공 학과에서 좋게 평가할까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넓게 챙겨라라고 하는 이게 깊이가 없는 느낌으로 가는 거는 좀 배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간단하게 좀 언급을 했습니다. 예, 나머지는 예,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거는 요것도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대, 그러니까 좀 약간 과목 선택이나 뭔가 내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것에서 약간 그 주도성이 좀 떨어지는 학생들, 베스트 3를 보고 계시죠? 걱정되거든요. 전기전자 쪽으로 내가 전문대를 가겠습니다 하는 학생이 물리 원투를 선택 안 하고, 예, 이거는 과연 이 중하위권 학생들한테는 배제돼야 될 설명회일까요? 라는 생각을 좀 던져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예, 마지막은 이겁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웠죠, 설명회가. 학부모님과 학생이 두 분이서 할 내용이 아니에요. 어렵겠지만 찾아가세요. 예, 선생님들도 지금 연수 듣고 배우고 있는 이 내용을 같이 공유하지 않으면, 즉 학생이 직접 내 꿈이 이겁니다. 저 이렇게 과목 선택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 가서 할 세부 주제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걸 어필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를 같이 공유하지 않으면 이 설명회는 무의미하지 않을까라는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